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행정 절차론입니다. 행정 절차론. 행정사 2차 대비고요.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가 나왔는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2024년도에는 항상 행정 절차법, 2023년도, 2022년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 절차법에서 이제 사례형 40점짜리가 나옵니다. 올해 2024년, 아직 2024년도죠. 자, 2024년도에는 당사자 등에 대한 쟁점이 나왔습니다. 예, 당사자 등, 그 당사자에 대한 개념과 이 당사자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다 이겁니다. 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양수하면 그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행정적인 승인을 받아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종전의 당사자, 종전의 사업자, 영업자들에 대한 지위는, 당사자 등의 지위는 소멸된다 이거죠. 그래서 당사자 등에 대한 개념과 지위 승계에 대한 쟁점이 사례형으로 나왔고, 3년, 4년 마찬가지예요. 이 침익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례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역시 이러한 침익적 처분, 거부 처분 같은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이 사전통지나 이유 제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사전통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죠. 역시 2024년도에도 나왔고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에 대한 쟁점이에요. 2022년도에도 관련된 쟁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 시에 대한 사전통지, 즉 침익적 처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사례형이 나왔고, 2023년도에 뭐가 나왔죠? 2023년도에는 역시 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해서 처분의 성질상, 즉 사전 통지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가, 현장 조사 등을 현장 조사 당시의 사정으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례형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첫 시간이면 2024년도와 그 다음에 2022년도 최근 기출문제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볼게요. 먼저 2024년도에 대한 쟁점을 당사자 등에 대한 개념이 나왔죠. 먼저 이런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어떤 쟁점에 대한 정리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 등에 대한 개념은 행정절차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당사자로 하고,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2명이에요.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개념을 암기하셔야 되죠. 암기. 뭐라고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위승계는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은 누굴 말한다?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하고요. 지위는 승계가 되면 종전의 당사자 등의 지위는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때 상속인이요. 그때 상속인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나 이익을 승계하게 되면 상속인 등이 이제 당사자 등의 권리, 이익을 승계받겠죠. 그럼 그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득해서, 그죠? 그 당사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거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허가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사자 대표자가 선정, 변경, 해임, 대표자를 선정, 변경, 해임할 수 있다. 다수의 당사자 등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요,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당사자 등에게. 이때 당사자 등이 요청에 따라야 되는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그러면 행정청은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사자 등은요. 자, 당사자 등은 자, 대표자 등, 대표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변경하거나 그죠? 해임할 수 있죠? 자, 변경하거나 해임했을 경우 혹은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뭐 선임하거나 변경, 해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대표자의 권한입니다. 첫 번째. 자, 대표자는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를 할 경우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고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다수의 대표자가 있다.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2024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요. 자, 갑은 그 소유인 A씨 소재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영업해 왔습니다. 갑의 지방세 체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되었어요. 을은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네요. 그죠? 네. 갑은 지방세 체납해서 건물이 압류되니까 요걸 이제 매각 절차에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그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네요. 자, 관할행정청인 A시장에게 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있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였다. 내가 갑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라는 신고를 했다 이겁니다. 자,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할행정청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뭘 해라?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라 이겁니다. 여기서 신고인 누구라고요? 을이겠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한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라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문제 1에서 을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이 뭐냐? 그죠? 목차를 써야 되죠? 자,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자, 행정 절차를 1교시에 본다 이겁니다. 자, 민법 계약 열심히 썼어요. 굉장히 머리가 뜨거워졌겠죠.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간단하게 목차를 구성해 보고 이제 실제 답안지에다가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심적으로 급하고 시간도 쫓기고 이럴 수 있어요. 100분이기 때문에. 민법 계약에서 50분을 초과했어요. 사실상 행정 절차론을 적어야 되는데 네 문제를 써야 되는데 50분도 안 남았다. 마음이 급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목차, 키워드 정도는 적어야 됩니다. 자, 법적 성질 설명하라 이겁니다. 법적 성질 설명해. 그죠? 그 다음에 A시장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 처분에 있어서 당사자 등 아는 거 적어 이겁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당사자 등이 뭔지, 그죠? 아까 단문에서 자격, 그죠? 지위가 승계된 경우 두 가지. 그 다음에 당사자, 뭐 이해관계인, 사안의 적용, 요 정도는 적어주란 말이에요. 요 정도 적고, 자, 2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A시장이 을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불수리 처분은 뭡니까? 거부 처분이네요. 자, 거부 처분은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자,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판례 입장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에 대해서 적어줘야 되고 이유 제시는 상대적으로 대상 자체는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사전 통지 대상 면제 사유 거부 처분 적용되는지 거부 처분인 경우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와 이유 제시 개념과 대상 적어주고 마지막에는 결론입니다. 사안의 해결, 즉 사안을 검토 결과를 적어주는 게 사안의 해결이죠. 사안의 적용입니다. 사안의 적용. 자, 문제 1번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써야겠구나. 이렇게 써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법적 성질을 적어줍니다. 자, 법적 성질이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법적 성질입니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 관할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라 그랬죠? 수리를 하게 되면 이미 당사자 지위가 승계가 됐기 때문에 종전 영업자. 자, 종전 영업자입니다. 갑이죠, 갑. 종전 영업자, 사업자가 지위, 그러니까 행정청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순간 이 수리 처분은 종전 영업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다. 그죠? 법적 성질이에요. 불이익한 처분이다. 이렇게 한 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행정청은 공표한 그 처분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죠. 다만 행정 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즉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문서로 이유를 명시하고 구제 방법이 있다면 구제 방법을 고지해 줘야 된다. 이건 뭐예요? 개인적 공권으로서 보호를 받는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죠? 끝. 이렇게 해서 아마 한 3줄이면 돼요. 자, 지금 20점이다. 이거 20점. 자, 20점. 여기에서 한 5점 줄 거고 여기서 한 15점 정도 주겠죠? 바로 당사자 등에 대한 개념을 써야 된다. 그럼 당사자란 두 가지. 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있고요.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입니다. 그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다.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라고 한다. 자격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자격 요건이 되겠죠. 다만 지위의 승계 문제예요. 자, 사망, 법인의 합병 등으로는 당연 그 당사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당연히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고 처분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자, 사안에서 처분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 지위 승계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 의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A시장의 수리 처분은 이 승계받은 자죠. 갑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종전 영업자 갑입니다. 갑은 영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한다. 그죠? 갑은 당사자 개념에 따르면 행정청의 그 수리 처분에 따라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자, 2번 쟁점은 뭡니까? 2번 쟁점에서는 수리하지 않았어요. A시장이 의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여기서 뭘 의미할 수 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겁니다. 근데 수리를 하지 않았은 그 뭐야? 불수리 처분에 대해서 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처분의 이유 제시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검토해라 이거죠. 그래서 2번 쟁점은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가 쟁점이 되겠죠. 그럼 사전 통지의 대상 바로 들어가야겠죠.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더라. 불이익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외워라. 그죠? 긴재성. 그죠? 단문 따서 두음자를 따서 외워야겠죠. 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재판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경우. 뭐가?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 세 번째,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 시험장에서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자, 대상 적고 사전 통지된 면제 사유 첫 번째. 자, 긴제성까지 생각이 납니다. 긴급한 처분이 떠오르겠죠? 긴급히 처분. 자, 여기 밑줄 친데 여기겠죠? 긴급히 처분한 경우. 처음 공부할 때는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죠. 뭐가 증명이 돼야 되냐 이거죠. 법령 등에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죠? 자, 두 번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증명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처분의 성질상, 그죠?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사무관리론도 그렇고 민법계약도 그렇고 행정절차론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다 쟁점을 정리해 놓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가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이 사정토의 면제사유, 긴제성, 긴급히, 그죠? 법원의 재판, 증명, 성질상, 불필요,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거부처분이다 이거죠. 거부처분이 뭐예요? 자, 당사자의 신청이 있었는데, 전제가 되는 신청이 있었음에도 자, 행정청이 수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죠? 불수리처분과 같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직 당사자에게는,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권익이 부과되었다고 보지 않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거부 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이거죠. 반면에 이유 제시는요. 개념. 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 이유.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 사실적 이유를 처분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게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대상이에요. 사전 통제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부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유 제시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인단긴, 자, 면제 사유가 있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게 처분인 경우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처분,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이유 제시도 필요 없어요.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워야겠죠? 인단긴이에요. 이유 제시.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 그죠? 인정하는 처분이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처분인 경우, 경미한 처분인 경우, 그래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인정, 단순 반복,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 사전통지 면제사유, 이유제시 면제사유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사항이다. 여기서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20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10점, 10점 이렇게 주겠죠. 그죠? 여기서 개념과 대상에서 점수를 7점 이상 주지 않을까요? 주겠죠. 그 다음 사안의 해결입니다. 자, 제가 우선 8점, 8점, 이제 16점, 4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자, 점수는 다 배정이 되었어요. 자, 사안의 해결. 자, 사안에 포섭하는 거죠. 처분의 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은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불리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이유 제시는요. 특별한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통지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지만 처분의 이유 제시는 거쳐야 한다는 게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22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관련돼서 사전 통지에 대한 쟁점이 나왔었죠. 절차상 하자,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갑은 식품적계
고객업을 영위하는 자고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 관할행정청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자, 관할행정청은 갑에게 자, 시정 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 명령 내용을 고지하였다. 시정 명령을 했다 이거죠. 시정 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시정 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그죠? 구두로. 그런데 관할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 물질임이 밝혀졌어요. 이에 관할행정청은 갑의 영업소에 대한 또 폐쇄 명령을 했다 이거죠. 시정 명령 이후에 폐쇄 명령까지. 근데 폐쇄 명령을 했는데 청문 통지서를 발송했고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청문이 5일 전에 갑에게 도착했다. 그런데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자, 통지해야 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은 자, 청문일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길을 가졌다. 그래서 관할 행정청은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도. 자, 시정 명령의 위법 여부예요. 자, 시정 명령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목차를 쓸 때 자, 문제 제기, 그다음에 사전 통지, 의견 제출에 대한 결여, 예외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 처분의 방식에 대한 쟁점이 문제가 됐죠? 자, 처분의 방식이요. 처분의 방식은 문서로 합니다. 문서. 근데 구두로 이루어졌잖아요. 구두로.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내리시면 되겠어요. 이제 하자의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즉 절차상 하자와 처분 방식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시정 명령 처분은 어떻게 하죠? 위법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은 폐쇄 명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서는 자, 역시 폐쇄 명령 처분, 침익적 처분이죠. 근데 청문 통지서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지만 5일 전에 도착했다. 그래서 청문 통지서 도달 기간 위배했지만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만 그 청문일에 본인이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했어요. 그럼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죠. 이에 대한 판례 입장 적어주면 되고 결론에서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의 적용.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그러면 치유되면요. 폐쇄 명령 처분은 적법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 1번, 물음 1번부터 보시면 자, 문제 제기입니다. 자, 시정 명령 처분 전에 자, 침익적 처분인 자, 시정 명령 처분이죠. 갑에게는 침익적 처분이 맞잖아요. 그 시정 명령 처분을 하기 전에 자,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사항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시정 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 방식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경우 그 시정 명령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겠다. 자, 시정 명령의 위법 여부요. 위법 여부. 자,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을 결여했다. 그러면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이 결여됐는데 혹시 사전 통지의 예외 사항 4가지 해당되진 않을까? 사전 통지는 침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죠.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인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어야 된다. 뭐라 그랬죠? 긴재성, 그죠?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뭐가? 법령 등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 다음에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 통지의 예외 사항이다.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적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거를 적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시험이죠. 자, 뭐 맨날 뭐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요. 못 써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행정사 2차 시험에서 답안 작성을 못하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그 답안 작성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긴재성,
그죠? 긴재성,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왜? 공공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복리를 위해서. 그죠? 재판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성질상 의원 정치가 곤란한 경우.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위법 여부예요. 절차상 그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 처분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을 해야 되지만 이를 결여한 하자는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해 보인다. 위법하다. 그럼 처분의 방식이요. 처분의 방식은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문서로 한다는 거죠. 문서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처분의 방식은 예외예요. 자, 예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유. 어떻게? 문자나 팩스 등 구두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인정이 되려면 첫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두 번째, 사안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화, 휴대전화, 문자, 팩스,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도 처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로 하더라도 당사자 요청을 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이제 결론을 내릴 때 사안을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구두로 처리했어요. 구두로 고지한 처분의 위법성입니다. 구두로 고지한 처분의 위법성. 당연히 우리 판례 입장은 뭐죠? 이 처분의 방식을 문서로 하는 이유는 처분의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러한 처분의 방식에 위반한 처분 자체에 대한 이러한 하자는 중대 명백하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처분 방식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해 보이죠. 그래서 사안에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하자와 처분의 방식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였죠. 두 번째 문제. 폐쇄명령에 있어서 문제 제기. 폐쇄명령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 통지서는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데 5일 전에 도착해서 청문 통지서가 도달 기간을 위배한 경우입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로 그 청문일에 출석하는 등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 그죠? 결론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치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고 본론 쓰고 결론은 마지막에 써주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폐쇄 명령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에 있는 처분의 효력, 즉 청문서의 도달 기간에 하자가 있는 거죠.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 여부입니다. 첫 번째가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의 그 치유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무효라면, 그죠? 무효라면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겠지만 취소라면요. 청문 통지서상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의 취소는 처분의 치유 문제는 중대 명백설을 판단하는데 대부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법성의 정도는 그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럼 치유 가능성입니다. 치유 가능성. 청문 통지서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치유 가능성 첫 번째 치유 대상이죠. 치유 대상. 자, 절차상 하자에 있는 처분의 치유는 취소 사유에만 인정되고, 그죠? 당연히 무효 사유라면, 자, 무효 사유라면 인정되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절차상의 처분의 치유는 취소 사유에만 인정되고 치유 가능성입니다. 자, 판례 입장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치유 시기는요. 자, 결론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그러면서 판례, 학설, 쟁송 제기 이전 시설이 있고 쟁송 종결 이전 시설 등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적어도 이게 판례가 이렇게 써요.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 신청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보니 타당하다라고 판시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보고 있다. 치유의 효과는요. 자,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절차상 위법은 제거가 되고 행정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치유의 효과 소급효가 소급적이므로 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판례. 우리 판례 요거 두 줄 정도 써줄 줄 알아야 된다. 자, 어떤 판례죠? 요 판례입니다. 자,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소종의 청문서 도달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칙 그죠? 네. 그러나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령 원칙은 위법하는데 취소 사유인데 행정청은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인의 출석까지 하면서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을 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말을 써줘야겠죠? 두 줄 정도로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인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결론. 자, 폐쇄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예요. 그런데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청문일 5일 전에 청문 통지서가 도달하였다는 점 그리고 갑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죠?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서 폐쇄명령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 판례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쟁점이 이제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는 잠깐 두 번째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